저는 SMIT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유은식 교수고요. 이제 블록체인 디자인 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웹 3.0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웹 3.0이 이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웹 3.0 시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웹 3.0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미 사실은 웹 3.0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좀 대중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웹 3.0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웹 1.0, 2.0, 3.0의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제일 쉽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웹 1.0은 읽기만 가능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뭐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2.0 시대는 이제 쓰기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올린다든지 텍스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운드 정보를 내가 업로드를 개인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웹 2.0 시대에는 그 개인 크리에이터 환경이 폭발적으로 촉발되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도 생기고 광고와 모든 비즈니스의 판도가 변화되는 엄청난 혁신이 웹 2.0 시대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3.0 시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3.0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소유라고 얘기하죠. 소유.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있었던 그 컨텐츠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보장이 된다. 물론 다른 특징들도 있지만 특별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모든 컨텐츠들을 NFT로 등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중앙화되지 않고 피어 투피어 형태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된 형태로의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에이터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웹 2.0과는 굉장히 다른 판도의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 얘기 잠깐 하고서 이제 넘어가려고요. 왜냐면 이제 2.0 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 3.0 때의 이 변화에 대해서도 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그 2.0 때의 이제 흐름들을 좀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NS 플랫폼들의 그 변화들 볼 때 이제 블로그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글과 텍스트만 업로드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사회 관계망,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 관계망을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을 만드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나왔었죠.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해시태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시태그가 나오면서 관심사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 그래서 해시태그가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이 특별히 이제 그 사진을 꼭 같이 업로드해야만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이미지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한 2015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영상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볼 거나 이제 글을 읽기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컨텐츠를 주고받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동시대적으로 사실 같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트위치나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라이브 방송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녹화된 VOD 형태 외에도 라이브 방송을 통한 소통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가장 최근에 뭐 핫한 거는 이런 쇼폼 영상들 이 틱톡과 같은 뭐 15초, 30초, 3분 이내 영상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요즘에는 뭐 다 틱톡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도 네, 그 쇼츠가 이제 올라왔고 또 아니면은 뭐 인스타에도 릴스 기능을 이제 추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 틱톡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이쪽 콘텐츠 시장이 짧은 영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활성화 많이 됐습니다. 웹 2.0 시대 이런 흐름을 거쳐 왔는데 앞으로의 그런 이제 그런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가는 방향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웹 3.0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웹 3.0에서는 주로 NFT나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마케팅과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2.0에 사실 이 유튜브가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정말 혁신적인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실 그런 키워드가 활성화된 것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아예 크리에이터를 이제 전업 이제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사실은 그 혁신을 이룬 가장 좋은 뭐 플랫폼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뭐 제일 잘 나가는 플랫폼이죠.
이 유튜브 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었나. 오늘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제 주제니까.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조회수였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조회수 1당 뭐 1원에서 7원 정도의 이제 수익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100만 조회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100만 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이제 더 삽입을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개인 크리에이터로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조회수당 수익을 통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얻게 됐습니다. 조회수당 수익 외에는 보통 이제 광고를 많이 수주하셨죠. 이제 외부 기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수주해서 그 광고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홍보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광고비를 받는 형태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들을 많이 진행해 왔었고요. 이런 그 광고들은 대부분 뭐 제품을 이제 협찬을 받으셔서 이제 협찬을 받은 것들을 리뷰해서 이제 내가 사용해 본다. 이 제품이 참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해 주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PL 광고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써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노출을 해주면서 그 제품 홍보해주는 이런 형태의 뭐 광고들이 주류를 많이 이뤘었습니다. 뭐 틱톡 같은 쇼폼에서도 역시 뭐 많은 이런 광고들이 이제 수주해서 이제 틱톡을 물론 광고 단가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보다 아무래도 영상이 좀 짧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광고 시장들이 최근에는 쇼폼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광고 외에도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수익을 벌 수 있었던 것들은 후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은 뭐 다른 플랫폼도 활성화됐지만 이 후원이 사실 처음 도입된 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 별풍선이라고 하는 그 방식들이 제공이 됐을 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매력을 이제 느꼈잖아요. 아무래도 이 뭐라고 할까, 이 BJ들,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그 크리에이터랑 같이 이 컨텐츠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활동들이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별풍선을 이렇게 구매해서 이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케이스로는 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지출을 되거나 이제 BJ와의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어떤 비용을 지급하면서 그 컨텐츠에 대한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아니면 또 BJ나 어떤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수단이 생겼던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도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슈퍼챗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정기 구독들이 가능하죠. 그 채널에 대한 정기 구독을 통해서 일종의 그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와 이 거리의 간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뭐 배지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회원들만 라이브 스트리밍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 회원들만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상을 제공한다든지 등의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본인 채널에 대한, 본인이 어떤 꼭 넷플릭스를 이제 구독하는 것처럼 이 채널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내고서 사람들이 특정 채널을 구독하게 되는 이런 그 생태계도 역시 웹 2.0 유튜브 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태계들이 이제 구축되면서 이제 이런 또 MCN들이 나타났었죠. MCN들이 한 2000 역시 10년대 초반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 TV나 아니면 뭐 어디요? 트레저 헌터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들이 많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광고 시장들이 싹 이제 변했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TV를 안 보니까 이제는 다 이제 광고주들이 이 MCN 쪽에다 광고를 의뢰를 하고, MCN들은 멀티 채널,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에 의뢰를 해서 광고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형태로 이 광고에 대한 어떤 시장들도 완전히 판도가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MCN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나타났다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그 변화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다 웹 3.0이랑 이제 관련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네, 전문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미 뭐 잘 아시는 이제 내용들이지만, 그래서 요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웹 2.0 때도 기존에 우리가 뭐 신문 보고 TV 보고 이런 5개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사람들 신문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이제 5개 광고도 안 본대요. 왜냐면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문이 다 비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제 광고 시장이 거의 이제 없어졌다. 이제 보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뭐 광고들이 대부분 다 이 웹 2.0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 아니면 이제 어딥니까?
틱톡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다 이제 옮겨와서 이쪽에서 지금 활성화돼 있고 MCN들을 통해서 이 광고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형태로 이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웹 2.0 시대의 그런 변화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웹 2.0 때 그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방송사들이 이제 문을 닫을 뻔했죠. 방송사들이 굉장히 이제 아무도 TV를 안 보고 광고도 안 맡기니까 방송사들이 요즘 유튜브 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도 전부 다 뉴스랑 모든 컨텐츠 예능까지 다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광고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방송사가 살아갈 정도로 많은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변화들, 웹 2.0 때 일어났던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들이 중요한 부분은 웹 3.0 때는 이제 더 폭발적인 지금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크리에이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나 새로운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같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크리에이터들을 둘러싼 환경이 웹 2.0 때 이렇게 많이 변한 것처럼 웹 3.0 때도 완전히 크게 혁신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웹 3.0 때는 이 크리에이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 환경 변화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은 그러면은 웹 2.0 때도 역시 선점 물론 잘하는 분들은 후발주자도 역시 잘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초기에 선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영향력 있게 채널을 또 만들어가고 또 거기서 더 많은 경험을 또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금부터도 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습득해서 여기에 맞는 대응들을 해나가면은 웹 3.0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를 우리가 창조해내면서 그러면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웹 3.0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웹 3.0 때를 이제 많은 지금 웹 3.0 넓은 개념 얘기하지만 아까 제기한 것처럼 이제 제일 핵심은 소유다라고 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이 소유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네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는 탈중앙화, 토큰 이코노미, NFT, 메타버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를 계속 해보다가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슈를 잘 이해하는 이 크리에이터 환경이 이 네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크리에이터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여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해서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 이제 웹 3.0의 시대 철학의 첫 번째는 이 탈중앙화다. 웹 2.0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중앙화였죠, 중앙화. 모든 거를 다 중앙에서 통제해 줄게. 내가 좋은 서비스 제공해주고 너희는 이 중앙화된 서비스 안에서 놀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약간 이런 그 환경을 이제 제공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 기업들이 뭐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북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아마존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이제 도마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메타로 이름을 이제 바꿨죠. 특별히 어마어마한 전 세계 수십억의 이제 사용자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제 개인 정보들을 다 이제 가져다 쓰죠. 이제 이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 행동 데이터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광고들을 다 이제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상이 없죠. 네,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이런 보상 같은 것들을 전혀 이제 제공해 주지 않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이제 올리고 있지만 역시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개인들에게는 이제 이런 그 어떤 보상,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주도권들, 내 개인정보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틱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틱톡 이제 플랫폼에서 저기 이제 시진핑에 대한 그 이제 욕이라든지 비판을 막 이제 하면은 그 채널이 한 2주 안에 삭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삭제되는지도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삭제가 돼 있어요. 없어 그냥 채널이 이제. 왜냐면 이제 자기네 그 사회주의 국가에 안 맞는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의 키워드는
탈중앙화다. 2.0처럼 기업들이 모든 걸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토콜화된 약속과 규약이 있다면은 그 규칙만 지킨다면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간이 소통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자산과 컨텐츠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웹 3.0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예는 이제 이런 부분 이슈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웹 2.0에 좀 안 좋은 그 사례 같은데 이 트럼프 예전에 그 한창 그 바이든과 같이 이제 그 대선할 때 계정이 삭제됐었죠.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트럼프의 계정을 이제 삭제시켜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이 트위터 계정을 이제 못 썼었어요. 이제 못 썼다가 이번에 이제 그 트위터의 이제 대표가 바뀌었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로 이제 바뀌면서 이 트럼프의 이제 계정을 이제 다시 이제 살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없애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살려주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대표 마음이에요. 대표 마음대로 뭐 투표로 붙이긴 했지만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중앙에서 내가 원하면은 끄고 원하면은 켜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웹 2.0 플랫폼에서 중앙화된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 그리고 개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사실 이런 일들이 유튜브나 여러 곳들 많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TV에서도 그렇고 틱톡에서도 그렇고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이 채널 문제가 있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채널 이렇게 날아가면은 이 사람은 그 채널에 대해서 뭐 복구해달라고 요청해도 답변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두세 달 지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대응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크리에이터가 보호받지 못하는 중앙화된 환경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었다. 근데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플랫폼들은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이 중앙화된 어떤 그 누군가가 이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어떤 규약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해서 자산으로서 보호받고 그 컨텐츠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자기네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미러에서 나온 그 탈중앙화된 글쓰기 플랫폼이에요. 미러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고 지금 이제 상용화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사용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텍스트 컨텐츠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컨텐츠를 이제 만들면은 이것들을 NFT로 이제 발행을 하게 돼요. NFT로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대체 불가 토큰으로 발행된 형태로 컨텐츠가 나와서 역시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 창작자가 이제 가지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이 NFT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미러라고 하는 회사에서 삭제하고 싶어도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 어떤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고 이 컨텐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탈중앙화된 형태의 플랫폼들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NFT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을 나의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지만 역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한다든지 하고 또 이런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방식도 이제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콘텐츠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삭제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가 완벽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웹 3.0의 기조는 탈중앙화고 개인 크리에이터의 어떤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를 보호해주는 어떤 형태의 관점으로 웹 3.0의 탈중앙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웹 3.0의 새로운 플랫폼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웹 3.0의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통해서 다양한 보상과 또 그런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된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만 해도 뭐 정말 2010년도 정도 시작해가서 지금 한 12년 동안의 역사 동안도 정말로 이렇게 뭐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도 워낙에 뭐 안 좋은 크립토 윈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하지만 또 계속적으로 근데 시장 자체는 다양한 어떤 암호화폐들이 계속적으로 뭐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좋은 것들만 살아남고 이제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만 남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투자적인 관점보다도 이러한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개인들이 컨텐츠에 대한 그 또 컨텐츠 사용에 대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특별히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이 크리에이터원이죠, 크리에이터원. 그래서 뭐 저기 어떤 내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터1 이전에 제일 활성화 많이 된 거는 이제 P2E였죠. 이제 플레이 투 원에 대한 환경들이 많이 구축이 됐었고,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아이템들을 NFT로 이제 등록하거나 암호화폐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이미 활성화가 많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제일 유명했던 게임이 엑시 인피니티죠. 네, 이거 베트남 스타트업에서 이제 스카이 마비스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엑시라고 하는 이런 그 캐릭터들을 NFT로 이제 등록을 하고 또 교배를 하고 또 친구들과 뭐 이렇게 전쟁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서 이 NFT를 다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제공을 했을 때 엄청나게 이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이 직장 구하기 힘들었던 이런 그 동남아 지역의 이런 분들이 이 엑시 인피니티 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하면 한 달이면 한 저기 한 150만 원 벌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엑시 인피니티를 한 거죠. 온 가족이 한 4명이 이제 엑시 인피니티 하면 한 달에 한 600만 원도 넘게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리핀 어떤 그 경제 가치로 봤을 때 600만 원이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실제 엑시 인피니티를 해가지고 뭐 집도 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플레이투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보았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P2E뿐만 아니라 이제 크리에이터1 시장으로 이제 접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컨텐츠를 창작하는 것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 또 암호화폐를 통한 또 거래 이런 것들이 또 NFT 등록을 통한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 컨텐츠가 경제 생태계랑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이걸 통해서 이제는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블록체인 기반에 발행된 암호화폐들로 보상과 자기의 자산들을 구축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들이 많이 열렸다. 이미 이제 열려서 많이 제공들이 되고 있죠.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요즘 그 크리에이터들이 돈 버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이제 웹 3.0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아바타의 어떤 그 성형을 해줘서 우리 저기 고등학생이죠. 아바타 성형을 해줬더니 내가 그 성형을 해준 비용을 통해서 수익을 벌었다.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들 아바타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 아바타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아바타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드라마를 찍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 대본을 써서 거기서 이제 이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이어붙여서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예전에는 영상, 뭐 드라마 이런 거 만들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그 굉장히 메타버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명하죠. 이건 이제 린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제페토에서 옷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인어옷도 만들고 뭐 거북이, 나비 그래서 해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제페토에서 의상을 팔아서 뭐 월에 한 1,500만 원 이상씩 수익을 벌었다고 하는 그런 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 환경을 만나면서 이제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암호화폐나 NFT는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근데 이제 암호화폐까지 이제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C2E 환경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창작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열려 있다. 대표적으로는 뭐 스팀잇이죠. 스팀잇은 뭐 써보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이제 블로그처럼 우리가 글을 쓰게 되는데 이 블로그 콘텐츠를 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붙인다든지 거기에 따른 그 조회수나 뭐 댓글 등에 따라서 내가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그 방식이 적용된 블로그 시스템이다.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지금 아까 얘기드린 어떤 텍스트 중심의 환경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이랑 접목이 됐을 때 사실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성장하고 그리고 그 환경이 열리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 2부에서 저희 김정원 우리 대표님이 이제 더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지만 이러한 제가 얘기 드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 바로 이 더 샌드박스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개발된 이 플랫폼 상에서 굉장히 폭발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생태계가 유연하게 이제 조성이 돼 있다. 기존에 우리가 안 하던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하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T 환경도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뭐 이런 아바타를 아예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에셋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공간을 만들어서 건물을 만드는 것들조차도 다 NFT로 이제 등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나 이제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는 콘텐츠 올렸을 때 컨텐츠에 대한 뭐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익이나 거기에 대한 외부적으로 광고에 대한 수익을 받아야만 내가 이제 그 컨텐츠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컨텐츠 자체를 이제 판매할 수 있고 이러한 컨텐츠 자체를 자산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뭐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NFT로 어떤 자기가 이제 개발을 할 땅 같은 것들도 역시 이제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 뭐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우리 김정원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왜 2.0 때는 없던 NFT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NFT는 이 블록체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등록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쉽게 얘기하면 뭐 음악이나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텍스트 모든 것들을 대체 불가한 형태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했었고 뭐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어디입니까? 카카오에서 이제 개발한 그라운드 X 쪽에서 만든 클레이튼 쪽을 통해서도 이제 저렴하게 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뭐 솔라나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 NFT를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변조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활용이 많이 됐던 거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였죠.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들을 등록을 해서 기존에 판매하던 어떤 디지털에서는 원래 예술 작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대체 불가하다는 것들이 이제 뭐 증명이 되면서 NFT를 통해서 수십억에 넘는 이런 어떤 디지털 작품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됐습니다. NFT 2.0 시대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2.0 시대는 자산을 검증해 주는 걸 좀 넘어가지고 이제는 NFT의 수량이 발행은 보통 제한이 되죠. 뭐 1,000개나 뭐 10,0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는데 제한했을 때 이 NFT를 같은 어떤 제한된 수량의 NFT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이 특정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하는 형태의 문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자기의 NFT를 이제 발행해서 그 NFT를 중심으로 그 커뮤니티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킹과 활동을 해나가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된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뭐 사례 중에 하나는 싸이신 것 같아요. 네, 저분들 뭐 싸이신 뭐 전 세계적인 뭐 스타니까.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NFT를 이제 발행을 해서 뭐 자기의 모습을 약간 이렇게 살찐 호랑이처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0개를 이제 발행을 했어요. 이제 다 5,200개인데 다 다르게 생겼어. 이제 호랑이가 다 다르게 생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가 좋냐라고 이제 했을 때, 싸이 콘서트 열릴 때 싸이의 두 매씩 뭐죠? 표 이제 콘서트 티켓을 이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는 뭐 흠뻑쇼, 겨울에 하는 뭐 온라인 스탠드 티켓을 사전 예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NFT를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이 정말 이 어떤 크리에이터 아니면은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내가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NFT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다양한 크리에이터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름도 약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름을 뭐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 뭐 유명한 이제 선미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NFT를 발행을 이제 했었고요. 뭐 다 이거는 이제 완판됐어요. 다 이제 나오자마자. 완판이 됐고, 역시 이제 여기도 뭐 팬사인회 참여한다든지 뭐 미니 콘서트, 월드 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권을 받는다든지
다든지에 대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최초의 민팅, NFT로 등록했을 때 가격에 비해서 이 구매하자마자 가격이 이제 7배 이상 이제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크리에이터가 있고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냥 이 사람만 보통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BTS가 있으면은 BTS를 좋아하는 아미가 있지만 이제 그냥 BTS만 사실은 돈 버는 거예요. 아미들은 뭐 돈 버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웹 3.0 시대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존재하면은 인플루언서가 발행한 NFT를 통해서 앞으로는 또 개인들도 아마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시대가 이제 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소유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의 팬들이 이 구독자들이 함께 수익을 이제 이 크리에이터의 성장에 따라서 나도 함께 경제적인 수익을 팬들도 같이 가져가는 시장이 열렸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고 유튜버가 있고 이제 구독한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NFT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 NFT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함께 경제 공동체 동반자로 가게 되는 환경이 당연시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 웹 3.0의 개념은 소유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에게는 이제 수익과 팬덤의 어떤 강화, 수익도 주죠. NFT 판매되니까 싸이씨 같은 경우도 5,200개를 이제 팔았는데 뭐 한 개당 이제 뭐 10만 원, 100만 원 판다라고 하면은 그 당장 들어오게 되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고 또 팬덤들이 그 NFT를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팬덤도 더 강화가 되고 또 팬에게도 팬도 그냥 돈만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이 NFT를 소유하고 있더니 NFT가 싸이씨가 10년, 20년 지날 때까지 내가 계속 갖고 있었는데 NFT 가격이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뭐 20배, 30배까지 올랐으면은 나도 같이 경제적으로 큰 보상을 받아가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NFT를 단순히 어떤 뭐 투자나 수익 도구보다는 커뮤니티를 강화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와 어떤 팬층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그 NFT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우리 여기 저작권 전문가 분도 사실 오셨는데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좀 정립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는 대체 불가 토큰으로 등록이 되고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등록이 되지만 이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는 건 자유인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NFT를 발행할 때도 이것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활동을 해야 이제는 이 NFT를 통한 어떤 그 저작권을 충분히 이해한 웹 3.0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웹 2.0 때는 보통 저것만 했었죠. 그 영상에 대한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였습니까? 저 영상 어떤 그 뭐 소스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온 폰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이 중요했었는데 웹 3.0 시대에는 이 웹 NFT가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차이 등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많은 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작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그 연구도 되고 가이드도 나오고 또 이런 분들을 많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유명한 그 제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NFT 중에 하나는 BAYC죠. 이 BAYC 같은 경우도 이 NFT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거를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IP를 이 지적 재산권을 이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야, 그 이미지도 지적 재산권도 네가 가져가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NFT만 소유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NFT에 활용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BAYC 같은 경우는 이 아디다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디다스랑도 콜라보레이션해서 이제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런 광고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 이미지를 만든 분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했었지만 NFT로 완전히 저작권까지 넘겨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NFT를 소유한 사람이 이것들을 가지고서 2차 창작이 이제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FT를 통한 어떤 발행들. 근데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3D 형태로 또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NFT나 메타버스를 통한 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시대를 이제 맞이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도 잘 이해하고 이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그 탈중앙화 토큰 이코노미 NFT가 만나는 그 지점이 결국에는 그 생태계가 어디로 이제 귀결이 되냐.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다른 형태들도 뭐 가능은 해요. 블로그처럼 스팀잇이라든지 미러처럼 텍스트 같은 어떤 형태도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틱톡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NFT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실험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웹 3.0 개념으로 이제 운영이 또 가능하지만 이제 제일 이제 이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그곳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살면서 또 그곳에 공간도 만들고 거기서 완전히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웹 3.0 개념의 메타버스 공간이 바로 이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가 운영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귀결되는 지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가 이런 그 NFT 또 토큰 이코노미 또 탈중앙화 여기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아주 잘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대중화된 플랫폼이다. 이 상용화가 잘 돼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김정원 대표님이 좀 소개를 또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얘기 드리면은 그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시대에 이제 필요한 이제 새로운 그 기업과 어떤 그 형태 기관들이 있다. 지금 뭐 다오라고도 보통 해서 이제 모이긴 하지만 이 웹 2.0 때는 MCN이 이제 생겨났죠. MCN은 원래 없었던 이제 어떤 기관인데 이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니까 얘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광고를 해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MCN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면서 MCN이 광고의 시장들을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뭐 다이아TV나 뭐 더 그냥 샌드박스죠. 그냥 샌드박스나 아니면 뭐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그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왜 3.0 시대는 경제적인 부분 중요하다고 했는데 NFT를 등록하건 이 메타버스 안에 공간을 만들건 또 땅을 사건 이 사실은 다 엄청난 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크립토 윈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더 샌드박스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NFT로 등록을 하고 이제 사기 위해서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 크리에이터가 하기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딩이 꼭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를 누군가 펀딩을 해줘야 이거를 같이 어떤 크리에이터가 대규모의 어떤 괜찮은 컨텐츠도 만들고 게임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 어떤 시스템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어떤 MCN 같은 그런 특정 기관들이 이제 이런 펀딩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기관들이 새로운 형태의 MCN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정원 대표님이 그런 회사를 만들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제 한번 좀 지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좀 지금 크리에이터 분들은 우리가 좀 탈중앙화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좀 주목해 보자. 이런 미러 같은 미러 XYZ라고도 이제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개념의 이제 플랫폼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팔로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지갑, 암호화폐, 디파이, 이제 가격 변동이 또 심하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투자에 대한 공부가 또 필수다. 왜냐면 이제 정말로 이제 아무리 좋은 플랫폼에서 내가 이 암호화폐를 많이 보상을 받아도 그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뭐 팔거나 사는 거에 대한 기술이 좀 투자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동반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고 NFT 제작, 활용에 대한 그런 능력들 또 NFT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이 메타버스는 게이미피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게임적인 요소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생태계를 만들어갈 건가 또 펀딩 조달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웹 3.0의 변화가 이렇게 좀 거대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러 뭐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게 지금 이런 웹 3.0의 큰 변화가 우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환경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웹 2.0 때도 이 변화의 흐름에 빨리 올라탄 분들이 이 주도권 잡았잖아요. MCN을 지금 운영하시는 큰 대표적인 MCN 회사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대표적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틱토커 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웹 3.0 역시 빠른 변화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